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계님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8월 고용보고서를 우려하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 1% 이상 상승하면서 반등세를 이뤘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잃어 0.25%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민간 보고서가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실업급여 청구 건수 데이터가 전주보다 소폭 감소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8월 민간 일자리는 9만 9천 개가 늘어나 시장의 예상치 14만 개를 크게 밑도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어 이 같은 수치는 전월 11만 1000명보다 12,000명이 줄어 통계상으로도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에 지금 고용시장의 하향 추세는 2년여간의 엄청난 성장 이후 평균보다 낮은 숫자의 채용이 이뤄지고 있어. 이 같은 행보는 지난 2년간 급증했던 고용 속도가 이제는 정상 혹은 그 이하로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고용이 상당히 둔화했지만 실제 일자리 감소를 보고한 부분은 소수 영역이라는 점인데 이에 고용은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16,000명이 감소했고 제조업에서 8,000명, 정보 서비스에서 4,000명이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죠. 여기에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대량 해고 사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위안을 삼았는데 이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고 예상치인 22만 9천 건보다 다소 낮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소규모 성장 공포의 한가운데 있어 여전히 매우 좁은 범위에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고 이에 오늘 밤 고용 보고서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면 어느 쪽으로든 꽤 큰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에 투자자들은 오늘 밤 나올 8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지표와 실업률 수치를 기다리고 있고 만약 비농업 신규 고용이 10만 건을 하회하거나 실업률이 4.4% 위로 오를 경우 시장은 다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죠. 이어 이날의 주인공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FSD 판매를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5% 가까이 상승해 230달러로 마감했고 테슬라의 주가는 장중 한때 7% 이상 상승을 하면서 235달러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줘 이틀째 주가는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에 이날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는 FSD 소프트웨어의 기술 향상과 판매 지역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며 테슬라는 이날 자사에 인공지능 기술을 홍보하는 테슬라 AI의 X 계정에 FSD 출시 로드맵을 게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에서 FSD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이 규제 당국의 승인에 달려있다는 단서가 포함됐는데 이로 인해 머스크는 테슬라의 FSD는 내년 늦은 1분기, 이른 2분기에 달성할 것으로 밝혔지만 역시나 규제 당국의 승인에 달려있다고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죠. 한편 이날 테슬라가 밝힌 로드맵에는 FSD 작동 중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기까지 차량이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거리를 종전보다 6배 늘린 버전 13을 다가오는 10월에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주가의 상승폭을 키웠고 이 같은 테슬라의 상승은 다가오는 10월 10일 공개 예정인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어 로보택시 역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핵심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바이두와 협력해 허가를 받는 과정이 쉬울 수는 있지만 유럽에서는 절차가 더 오래 걸릴 것이라 생각이 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다시 한번 220선을 돌파하면서 주가는 단번에 230달러까지 치솟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어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AI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이날 주가는 1% 이상 상승해 107달러로 마감했고 엔비디아는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자금 조달에 참여한다고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이를 운영하면서 다른 기업의 데이터 센터 공간을 임대하는 기업이라 최근에는 엔비디아 칩으로 구동되는 AI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도 시작했는데 이 엔비디아의 투자 소식에 어플라이드 디지털 주가는 이날 65% 이상 폭등했고 이에 주가는 단번에 5달러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주가는 최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AI 열풍 속에서 투자 활동을 확대해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는 기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AI 최첨단 기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어 투자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은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향후 3배 이상 급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고 자산운용사 아이오 펀드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블랙의 매출에 힘입어 10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 강조해 이는 엔비디아의 현재 시가총액 2조 6천억 달러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지만 향후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비트하면서 주가는 10% 가까이 하락은 했지만 앞으로 블랙의 출시로 발생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은 여전히 기대가 크며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블랙엘은 엔비디아의 주가를 새로운 영역으로 다시 끌어올릴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지금의 엔비디아의 모습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블랙의 매출이 실적에 반영되는 내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엔비디아는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들며 이에 내년 초엔 엔비디아의 불꽃놀이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 지금은 다소 힘들어도 이러한 과정만 잘 참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반면 맞춤형 반도체와 네트워크 업체 브로드컴은 장마감 직후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6% 가까이 폭락하고 있고 브로드컴의 주당 수익은 1.24달러 그리고 매출은 130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7% 늘었는데 이어 반도체 솔루션 매출은 72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 늘었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인프라 솔루션 매출은 VM웨어 인수 덕분에 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0%나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다만 브로드컴은 4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140억 달러를 제시했고 이러한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 141억 1천만 달러를 넘어서지 못한 점이 시장의 우려를 자극해 현재 장외에서 6%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은 올해 인공지능 관련 매출이 120억 달러로 기대하고 있다 밝혀 이 같은 수치는 종전 AI 관련 매출 전망치 110억 달러보다 늘어난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브로드컴의 주가는 지난 6월 17일 182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쳐 현재 주가까지 내려왔고 브로드컴 역시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주당 순이익과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지만 시장의 가이던스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주가는 단번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브로드컴의 실적은 AI 수요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PC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지도 알려주기 때문에 애플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애플의 주가는 이날 0.6% 이상 상승해 220달러로 마감을 했지만 다시 한번 브로드컴의 실적 우려로 주가는 장외에서 다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어 애플은 다가오는 9일 아이폰 16 출시를 앞두고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 애플 인텔리전스는 억눌린 아이폰 수요를 끌어내고 교체 수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애플의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273달러로 제시해 애플의 아이폰 16은 역사적인 성과의 시작이 될 것이라 전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현물 ETF에서 대량의 금액이 빠져나가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5만 6천 달러대까지 내려왔고 이러한 유출 규모는 지난 5월 1일 이후 4개월여 만에 가장 큰 수치라 피델리티가 운영하는 ETF에선 1억 6천 2천만 달러가 빠져나가 전체 유출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비트코인은 여전히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내림세가 지속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반면 항공사 젯블루는 3분기 수익에 대한 전망치를 높인 이후 이날 주가는 7% 이상 상승했고 소매업체인 슈카니발 역시 2분기 수익 추정치와 3분기 및 연간 재무 전망에 한선을 높인 이후 이날은 8% 이상 상승을 했는데 반면 버라이존은 광섬유 인터넷 공급업체를 2천억 달러의 현금 거래로 인수했다고 밝혀 버라이존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전기차 충전 회사인 차지포인트는 2분기 매출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 주가는 단번에 18% 가까이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어 기업용 인공지능 회사인 C3AI는 예상보다 약한 구독 매출을 기록한 이후 이날 주가는 8% 이상 하락했고 스트리밍 플랫폼 회사인 로쿠는 웰스파고가 언더웨이트에서 동일 가중치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 이날 주가는 5%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